조선시대 한 양반집 가문, 한 소녀가 강제로 씻겨지고 있었는데 이 소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세상에 나이 40을 넘기고도 아이를 가진 여자도 많소. 당신 나이 이제 28.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부잣집 대감 상규와 그의 부인인 윤 씨는 사이좋기로 소문난 부부였지만 명산 대천 안 가본 데 없고 백일기도 효염없어 천일기도도 해보았지만 모두 허사였잖아요. 그들의 온갖 노력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집안 어른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어머님, 실은 가문에 털끝만큼도 오점을 남기지 않고 종사를 이을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다. 묘안이라니? 씨바지를 드리는 겁니다. 당시 양반 가문에서 은밀히 유행하던 씨바지를 드리기로 하죠. 다음날 숙부는 여자를 볼 줄 아는 관상가와 씨바지 마을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천방지축 소녀인 옥녀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고 그 송아지 좀 잡아요. 송아지 거기 아이 거기서 못 잡아요. 송아지 좀 잡아요. 저런 바보 송아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저런 보리장머리 없는 게 인연보게. 씨바지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씨바지 중개인에게 향하죠. 간택전에 호체를 정하는 법이 오라. 호체라니. 저 옷을 벗는다는 뜻으로 사례곰을 이르는 말이옵니다. 중개인은 각양각색의 후보들을 소개해줍니다. 왼편 아이는 올해 나이 28부로 첫 배는 딸을 낳았지만 두 번째는 아들을 낳습니다. 가운데는 갓 30으로 아들만 내리 셋을 낳았습지요. 바른편 아이는 24수로 재작년 물난리에 서방과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고 옥문거리에 온 지 불과 석 달밖에 안 된 아이옵니다만 저 아이야말로 왕부 입자상으로서 허우체를 거부르내셔야 하옵니다. 하지만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숙부는 어린 옥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내가 눈여겨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어찌 안 보이는고? 눈여겨둔 아이라 하옵시면 동구 밖에서 송아지를 쫓던 아이인데 얼핏 보았네마는 재풍수의 말대로 하면 유자상을 두루 갖춘 아이로 보았네. 필레에 딸 옥녀이옵니다. 그 아이는 이제 17이옵니다. 내 호체를 후하게 내릴 것인즉 많은 돈을 준다는 말에 중개인은 옥녀의 어머니를 찾아가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그 어린 것한테 무슨 간태? 저 허우체를 고부를 주겠다니 이런 과분한 대우가 어딨어. 고반이야 세겁을 준다고 해도 우리 옥녀만은 시바지를 안 보낼 거야. 매몰차게 거절하는 옥녀의 어머니. 혼날 나물죽에 소나무 껍데기만 벗겨먹고 사는 집구석에 아니 어떤 실업의 아들 놈이 대릴 사이로 들어와? 하지만 집안이 가난했던 옥녀는 스스로 씨바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할까? 아파도 참아야지. 연비를 잘 해야 어른이 되고 아들을 많이 낳는 시바지가 되는 거야. 몸이 튼튼해야 순산이야. 잘 먹어야 한다. 기름진 음식만 달래서 먹어대란 말이야. 네 몸이 아니거든.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에도 정주지 마라. 다음날 옥녀는 대갓집으로 떠나게 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집 안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옥녀를 보기 위해 찾아온 노마님과 윤씨 부인. 어른이 오셨으면 빨딱 일어나서 예의를 갖춰야지. 얘야, 어른이 아름에게 자리를 정하신 연후에 인사를 드리는 법이니라. 이 어른은 노마님이시고 이 어른은 아시마님이시다. 옥녀는 아들을 갖기 위한 최상의 몸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요구대로 행동해야만 했죠. 저 달을 보아라. 보름달을 먹음으로써 달의 정기를 받아들여 아들을 낳는 음력을 보강하는 것인즉 달의 정기를 온몸에 받아들여 깊이 들어 마셔야 하느니라. 비고산이란 약재이다. 석불에 코를 떼어 가루로 낸 것이며 남자가 먹으면 강신죄요 여자가 먹으면 보음죄니라.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옥녀의 합방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합방의 날을 오는 초닷새 묘시로 잡았느니라. 하지만 씨바지를 원치 않았던 상규. 이 못난 놈아.
종사를 했자는 것이지 외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 놈 죽은 다음 누가 제사를 받들 것이냐? 고집 부리지 마라. 어머니의 강압에 결국 옥녀의 방으로 향하게 되죠. 모든 게 처음이었던 옥녀는 겁에 질리고 윤씨 부인은 묵묵히 남편의 합방을 준비합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보내줘야 했기에 그녀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상규와 옥녀는 묘한 눈길을 주고받고 밤을 지새운 윤씨 부인은 남편을 위해 약재를 대령합니다. 길을 북돋는 데는 이 이상 더 좋은 약이 없다 하오니 어서 드시지요. 합방 길이 정말 축시라 합니다. 처음 불편했던 마음과 달리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애틋한 마음이 싹트게 되고 그 모습에 윤씨 부인은 질투를 느끼게 되죠. 내실의 발길을 끊으신 지 달포를 넘기고 있사옵기에 미심쩍은 바에서 어멈을 채근했더니 그 말이 정녕 사실이냐? 죽여주시옵소서. 결국 상규가 옥녀를 총애하게 되자 윤씨 부인은 옥녀를 매로 다스리지만 상규에게 이미 마음이 뺏긴 옥녀는 그를 매일 그리워하며 합방날이 아닐 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시도 때도 없이 장소 불문하며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한 하인이 이를 목격하게 되고 선비가 내실에 자주 들은 것도 흉이 되는 터인데 우리 신문의 청손인 내가 기색의 대강을 범하다니 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 상규는 숙부의 지시로 절로 떠나게 되죠. 노마님 생신이야. 아씨마님께서 고루고루 챙겨주셨다고. 야, 너 우리 아씨마님 눈물 나오게 하면 네 눈에서 피눈물 날 줄 알아? 양반집에서 말이지. 그 부부간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예의를 지키는 모양인데 그게 병폐야. 알았어? 그로부터 며칠 후 옥녀는 임신을 하게 되고 수태하셨사옵니다. 정녀인가? 2개월이 아닌가 생각되옵니다. 아시마님께서 애태워서 기다리시던 아기님을 포태하셨사오니 참으로 경사이옵니다. 윤씨 부인은 주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이 임신한 것처럼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유, 이 볕이 심한 거 보니까 틀림없이 아들이에요. 한편 점점 배가 불러오는 옥녀는 거동이 힘들어지자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죠. 100년 종사를 이어줄 귀한 나기님이 자라고 계신즉 인부를 수바람이 있어서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지니라. 어머니 오셨다. 어머니를 보자 어린 소녀로 돌아가는 옥녀. 엄마, 이거 먹어봐. 이런 거 지천으로 깔려 있어. 이거 엄마 줄게. 이런 것들 어디서 났냐? 얻었어, 서방님한테. 날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있는 딸을 보자 그녀를 타이르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 풀한복이 돌멩이 하나에도 정주지 말랬잖아. 어휴, 걱정 마. 지금 그분 없어. 나랑 못 만나게 하려고 절로 보냈다고. 옥녀는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셔라. 아들 난 지 금줄에 붙은 고추 끓인 물이요. 딸이 걱정된 어머니는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죠. 자, 이건 아들 많이 난 집 식칼을 훔쳐다가 도끼로 만든 놀이개요. 다 아들 많이 나는 방법이니까 늘 귀찮더라도 자고 있어. 아이의 태교를 위해 모녀를 찾아온 윤씨 부인. 사람의 금수와 다른 것은 가르치고 배움에 있느니라. 그래서 잉태한 어미는 뱃속에 든 태아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을 태교라 한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너는 글을 모르니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을 맑게 갖도록 해라. 전 못 그리는데요, 마님. 말하지 않았더냐? 너의 그림 솜씨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태아에게 기쁨과 슬기를 심어주기 위해서야. 어느 날 옥녀는 상규가 그리워 그에 대한 꿈을 꾸죠. 잠 안 자고 뭐여? 나 꿈 꿨어. 꿈에서 그분 봤어, 엄마. 내가 딸을 낳으면 어쩌냐고 걱정하니까 그분이 딸이면 어떠냐. 귀신이나 밭을 재고 아들 원하는 사람들한테 질렸대. 전에도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 솔잎 먹자. 우리는 송충이요. 엄마, 아기가 놀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임신 6개월이 되고 자, 이거 먹어. 6달째니까 6개요. 그게 정말 뿅아리 될 달걀이야? 이년아 의심할 걸 의심이야. 상규가 절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 나리, 노마님께서 하시면 벼락 떨어지십니다. 잠시 건너가 있게. 내 곧 가리니. 나리, 아이 건너가 있어, 엄마. 옥녀는 어머니를 옆방에 밀어둔 채 상규와 뜨거운 밤을 보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노마님은 옥녀 대신 어머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어머니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옥녀, 그리고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죠. 21살 되던 나이에 시바지로 나서서 첫 배의 아들을 낳았느니라. 사실 옥녀의 어머니 또한 어린 나이에 씨바지가 되어 아들을 낳았었고 그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아이를 보러 찾아가죠. 하지만 아이를 보러 가면 안 된다는 금기를 어기며 고된 처벌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씨바지 마을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날 다시 씨바지로 나섰다가 옥녀를 낳게 되고 딸을 낳았다는 소문이 돌자 그녀는 씨바지 마을로 돌아와 옥녀를 키우게 된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만삭 상태가 된 옥녀. 남사당패 공연을 보던 중 갑작스럽게 진통이 찾아오고 별빵아이에게 기미가 보이니 너도 상고를 겪는 척 해라. 이거 먹어야 미끄럽게 잘 빠지는 거죠. 그럼. 출산 중에 나타난 상규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마침내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된 옥녀. 문중의 경사여 종가의 영광입니다. 이제야 100년 정사를 잇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은 대갓집에는 큰 경사였지만 옥녀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내는 큰 슬픔이었죠. 엄마, 일로 좀. 윤씨 부인은 옥녀가 아이에게 정이 들까 우려하는 마음에 서둘러 아이를 그녀의 곁에서 떼어냅니다. 이후 약속한 논문서를 받게 되지만 약속한 대로 눈 열매지게 이 땅 문서일세. 여기서부터 500열이 떨어진 산골짜기에 붙은 전답인 모양인데 거기 가서 없는 듯 묻혀 살게나. 소문나기 전에 오늘 밤 당장 떠나라 하시네. 옥녀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고통스러워하죠. 보고 갈 거야. 나 애기 좀 보고 갈 거야. 데려다 줘. 철딱선이 없는 곳에 누가 애기 보여주긴 안 돼. 왜 못 봐? 내가 낸 새끼인데 내가 왜 못 봐? 갈 거야. 가서 보고 올 거야. 나가라. 네 새끼가 좋아해. 내 새끼 내가 좋아할 거야. 내 새끼 나중에 짐승이 아니란 말이야. 결국 그녀는 강제로 쫓겨나게 되고 마지막 얼굴인지라 보아라. 상규는 자신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간 옥녀는 괴로움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지나친 남아선호 사상의 희생양이 된 소녀를 그린 이야기, 영화 씨바지였습니다.